대법원 2021년 1월 28일 선고 2019-2-55392 판결 사건명 감사 결과 통보 처분 취소 1. 사립유치원의 설립 경영자에게 교지, 교사의 사용 대가를 지급한다는 취지에서 이른바 사적 재산의 공적 이용료라는 항목으로 예산 세출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 제29조 제2항 제6항 본문 제33조 제51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구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2017년 2월 24일 교육부령 제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5조의 2 제1항 별표 4의 규정 내용과 체계에다가 구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의 입법 취지, 유아교육의 공공성 등을 종합하면 사립유치원의 설립, 경영자에게 교지, 교사의 사용 대가를 지급한다는 취지에서 이른바 사적 재산의 공적 이용료라는 항목으로 예산 세출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것이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의 예금 계좌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세출 항목 및 구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제15조의 2 제1항 별표 4에서 정한 세부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송금받은 계좌가 해당 사립유치원 또는 설립, 경영자 명의의 또 다른 계좌이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한 돈을 사후에 유치원 운영 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 소극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본문의 명확한 문헌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의 예금 계좌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세출 항목 및 구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2017년 2월 24일 교육부령 제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 2 제1항 별표 4에서 정한 세부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송금받은 계좌가 해당 사립유치원 또는 그 설립, 경영자 명의의 또 다른 계좌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관할청에 보고된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의 예금 계좌에서 관할청에 보고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되면 그 돈은 그때부터 관할청이 관리, 감독하는 세출 예산의 대상에서 벗어나 언제든 다른 목적으로 실제 지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의 예금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한 돈을 설령 사후에 유치원 운영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의 전출, 유용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교비회계에서 전출된 돈이 결과적으로 어떠한 용도에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의 전출, 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 본다면 사립학교 재정의 건전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비회계의 전출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의 문헌 및 취지에 반하게 된다. 대법원 2021년 2월 4일 선고 2015 추 528 판결 사건명 평택 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1.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부터 제7항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및 소속위원회의 매립지 관할 귀속에 관한 의결, 결정의 실체적 결정 기준이나 고려 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명확성 원칙,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소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은 본래 지방자치제도 보장의 핵심 영역, 본질적 부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형성권의 범위에 속하는 점. 해상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 국가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지는 것인 점. 2009년 4월 1일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는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은 법령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제3항에서 예외적으로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 종전의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절차를 통해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히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관할 귀속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것인 점. 국가는 해상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 관련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의 이해관계 외에도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 헌법 제120조 제2항, 제122조,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 헌법 제123조 제2항, 발전까지도 고려하여 비교 형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고려 요소나 실체적 결정 기준을 법률에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 기술적으로도 곤란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부터 제7항이 행정안전부 장관 및 그 소속 위원회의 매립지 관할 귀속에 관한 의결, 결정의 실체적 결정 기준이나 고려 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거나 명확성 원칙,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매립지 관할 귀속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매립면허관청이나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준공검사 전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관할 귀속 결정을 신청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대로 매립면허관청이나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준공검사 전까지 관할 귀속 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관할 귀속 결정을 취소해야 할 위법 사유인지 여부. 소극.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호 제77조 제87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1조 제1항 제2호와 국가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 또는 매립면허 취득자가 임의로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 신규 등록을 신청하여 마친 지적공부 등록의 효력, 당연 무효, 효력에 관한 법리를 종합하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은 매립지 관할 귀속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매립면허관청이나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준공검사 전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관할 귀속 결정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하여금 가급적 신속하고 적절한 시점에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을 하도록 촉구하고 이를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 전에 토지 소유자 또는 매립면허 취득자가 임의로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 신규 등록을 신청하여 당연 무효인 지적공부 등록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예방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 해상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률의 형식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지 않는 이상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관할 귀속 결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이 정한 대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매립지에 관하여 관할 귀속 결정을 하여야 할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매립면허관청이나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준공검사 전까지
관할 귀속 결정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관할 귀속 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 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3.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서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의 신청권자로 규정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제4조 개정 전에는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귀속이 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들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 절차를 통해 결정되었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제4조가 개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의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 절차가 신설된 점.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안에 시, 군, 구와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2항 어떤 매립지가 특정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으로 결정되면 그와 동시에 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서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의 신청권자로 규정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는 해당 매립지와 인접해 있어 그 매립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기초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모두 포함한다. 4. 행정안전부 장관 및 소속위원회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할 때 폭넓은 형성의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 적극 및 그 재량의 한계. 행정안전부 장관 및 소속위원회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2009년 4월 1일 법률 제9577호로 지방자치법 제4조를 개정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제도를 신설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 및 소속위원회는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할 때 폭넓은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다만 그 형성의 재량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관련되는 재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 형량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 및 소속위원회가 그러한 이익 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이익 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 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관할 귀속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위와 같은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행정안전부 장관 및 소속위원회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하나의 계획으로 전체적인 매립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그 구도 하에서 사업 내용이나 지구별로 단계적,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매립사업에서는 매립이 완료된 부분에 대한 행정적 지원의 필요 등으로 전체 매립 대상 지역이 아니라 매립이 완료된 일부 지역에 대한 관할 귀속 결정을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그 부분의 관할 귀속 결정은 나머지 매립 예정 지역의 관할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구역에 대해서만 관할 귀속 결정을 할 경우에도 해당 매립 사업의 전체적 추진 계획, 매립지의 구역별 토지 이용 계획 및 용도, 항만의 조성과 이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립 예정 지역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의 틀을 감안한 관할 귀속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전체적인 관할 구도에 비추어 부적절한 관할 귀속 결정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해당 매립 사업의 전체적 추진 계획 및 매립지의 세부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반영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할 귀속 결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가 및 그 지역 사회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늘어나게 되며
사회 통합에도 장애가 되어 바람직하지 못하다. 게다가 특정 매립 완료 지역에 대하여 일단 분리 결정이 되면 그 부분에 관할권을 가지게 된 지방자치단체의 기득권처럼 인식되어 각 단계마다 새로이 이해관계 조정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전체적인 이익 형량을 그르치거나 불필요한 소모적 다툼이 연장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재반 사정에 비추어 매립 대상 지역 중 완공이 된 일부 지역에 대하여 관할 귀속 결정을 할 경우에도 전체 매립 대상 지역의 관할 구분 구도에 어긋나지 않게 관할 귀속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매립지 내 각 지역의 세부 토지 이용 계획 및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 이용 관계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을 결정하여 효율적인 신규 토지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공유 수면이 매립되어 육지화된 이상 더는 해상 경계선만을 기준으로 관할 귀속 결정을 할 것은 아니고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연결 형상, 연접 관계 및 거리, 관할의 경계로 쉽게 인식될 수 있는 도로, 하천, 운하 등 자연 지형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립지가 토지로 이용되는 상황을 전제로 합리적인 관할 구역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셋째,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연접 관계 및 거리, 도로, 항만, 전기, 수도, 통신 등 기반시설의 설치, 관리, 행정서비스의 신속한 제공, 긴급 상황 시 대처 능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 넷째,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관계, 외부로부터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매립지 거주 주민들의 입장에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편입되는 것이 주거생활 및 생업에 편리할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섯째,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인접 공유 수면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로 인하여 잃게 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해양 접근성에 대한 연역적, 현실적 이익 및 주민들의 생활 기반과 경제적 이익을 감안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년 2월 4일 선고 2020-41429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 취소 1.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 사유 중 중대한 과실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적극.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1조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가 공동체가 구성원인 국민에게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에 해당한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목적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성을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 사유 중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한다. 2.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및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운전자가 교통신호나 지시를 위반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운전이 필수적으로 되었음을 고려하여 운전자에게 피해자와 합의나 종합보험 등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차에 교통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나 종합보험 등의 가입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형사처벌의 특례를 부여하되 교통신호 위반 등의 경우에는 그러한 특례의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교통신호 준수 등을 운전 시 지켜야 할 중대한 의무로 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관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 사유를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와 다르다. 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차의 운전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과 교통사고 방지 노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년 2월 4일 선고 2020-48390 판결 사건명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1.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자가 범한 여러 가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사업정지 처분을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여러 가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 1회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총액의 최고 한도액 5천만 원 및 관할 행정청이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자의 여러 가지 위반 행위를 인지한 경우 인지한 여러 가지 위반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급 위반 행위가 여러 가지인 경우에 행정처분의 방식과 한계를 정한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다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자가 범한 여러 가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구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2020년 3월 24일 법률 제17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12호에 근거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기로 선택한 이상 각 위반 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를 불문하고 사업정지 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관할 행정청이 사업정지 처분을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기로 선택하는 경우에도 사업정지 처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 1회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총액의 최고 한도액은 5천만 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할 행정청이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자의 여러 가지 위반 행위를 인지하였다면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5천만 원의 최고 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지한 여러 가지 위반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행정청이 여러 가지 위반 행위를 인지하여 그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임의로 몇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행정청이 여러 가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액을 정한 구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8년 4월 10일
대통령령 제28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관할 행정청이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자가 범한 여러 가지 위반 행위 중 일부만 인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후, 그 과징금 부과 처분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다른 위반 행위를 인지하여 이에 대하여 별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추가 과징금 부과 처분의 과징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 관할 행정청이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자가 범한 여러 가지 위반 행위 중 일부만 인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는데, 그 후 과징금 부과 처분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다른 위반 행위를 인지하여 이에 대하여 별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종전 과징금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 행위와 추가 과징금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추가 과징금 부과 처분의 처분 양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행정청이 전체 위반 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경우에 산정되었을 정당한 과징 금액에서 이미 부과된 과징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한도로 하여서만 추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청이 여러 가지 위반 행위를 언제 인지하였느냐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처분 상대방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의 총액이 달라지는 것은 그 자체로 불합리하기 때문이다.